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지금 최근에 메릴랜드의 EDD에서요. 7,000불 이상 오버페이먼트 됐다고 반납을 하라고 그러는 노티스를 받는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유를 분석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W2나 셀프 임플로이어로 스케줄 C가 둘 다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고 타주들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페이먼트 받으신 분들이요. 이렇게 로그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액션 아이템을 보시면은요. 오버페이먼트가 7,874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클레임 인포메이션을 보면은요. 위클리 베네핏이 176불이고요. 맥시멈 베네핏 어마운트가 6,864불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네핏은 3월 8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베네핏이 끝나는 날짜가 이제 12월 26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뮬레이션을 좀 해드릴게요. 오버페이먼트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Pay Now라고 되어 있는 데를 눌러보시면은요. 요렇게 지금 Determination Date이 10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버페이먼트 케이스 ID 번호가 있거든요. 케이스 ID 넘버 있는 번호를 클릭을 하면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맨 오른쪽 보면은 오버페이먼트가 얼마인지 쭉 나와요. 그리고 맨 처음 보면은 엔딩 위크가 언제부터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엔딩 위크가 3월 21일부터 254불씩 쭉 오버페이먼트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넘기다 보면요. 마지막 엔딩 위크가 10월 17일까지 254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터미네이션 데이시 10월 22일이기 때문에 10월 17일까지 이게 오버페이먼이 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이유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3월 21일 엔딩 위크부터 10월 17일 엔딩 위크까지가 오버페이먼트가 주당 254불이 지급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총 주가 31주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은 7,874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버페이먼트 타입에는요. 넌 프로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당하게 자격이 없는데 신청을 해서 받아서 오버페이먼트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계산적인 착오가 있어서 오버페이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나 이자는 없어요. 대신 이 오버페이먼트는 내야 되는 사례인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분 거를 리뷰하면서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버페이먼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페이먼트 히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오버페이먼트를 납부할 때마다 기록이 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자동 페이먼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이체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넥스트를 눌러보세요. 페이먼트 정보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데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로 할 때는요. 2.5%의 수수료를 부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그냥 자동 이체로 EDD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요. 데빗 카드로 받으신 분들은 데빗 카드에 있는 밸런스를 여러분의 은행으로 이체를 시킨 후에 그 은행에서 자동 이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자동 이체 시키는 거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카드로 내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체크로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체크일 경우와 또 머니 오더나 캐시 페이먼트를 보내는 그 주소가 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냥 체크로 보내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주소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동 이체로 반납을 하실 분들은 빨간 화살표 옆에 어그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텀 앤 컨디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어그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크를 한 다음에 X 표시로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뱅크 인포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라우링 넘버, 뱅크 어카운트 넘버 그거를 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마운트 듀가 7,874불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걸 한꺼번에 내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차근차근 나눠서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자를 부여하느냐 아니하느냐는 EDD 관할이지만 이건 어필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받아들여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EDD가 산정을 해주면서 생긴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불을 먼저 납부하는 걸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페이먼트 날짜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납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보를 넣으셔서 나중에 컨펌하고 서밋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는 제가 어카운트 넘버를 넣을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요 뒤에는 아마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셔갖고 여러분들 형편되는 대로 페이를 하시는데 이거를 절대 늦추시면 안 돼요. 항상 EDD가 오버페이먼트나 이런 노리스가 올 때 30일 이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0일 안에 첫 번째 페이먼트를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3월 달에 가게를 문 닫으면서 UI 클레임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이 없어서 위클리 베네핏이 지로로 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POA로 다시 클레임을 해서 위클리 베네핏을 430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적용 날짜는 실제로 문을 닫아서 실업이 된 3월 8일부터 받으신 거죠. 2019년 인컴 텍스 리턴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신청 당시에는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7월 달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인컴을 기준으로 POA를 산정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올 7월에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하면서 W2 인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7월에 텍스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게 3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에 대해서 EDD가 10월 달이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W2에 대해서. 그러면서 10월 달에 이분이 POA 대상자가 아니고 UI 대상자로 다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위클리 베네핏이 지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자격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번과 3번처럼 같은 UI 클레임인데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많이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요. 맨 처음 UI 클레임을 한 거와 10월 달에 UI 대상자로 POA에서 바뀐 거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처음 UI 클레임을 할 때는 W2에 대한 기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케줄 C도 있기 때문에 스케줄 C에 나온 Annual Net Income을 기준으로 POA가 산정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10월에 UI 클레임 대상자가 됐던 이유는요. 2019년도 W2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요. 산정 기준을 잡을 때의 소득이 UI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아마 적어서 POA를 다시 신청해야 되는 또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POA로 산정이 되면서 위클리 베네핏이 176불로 된 거예요. 요게 미니멈 POA 금액일 거예요. 메릴랜드에서. 캘리포니아는 167불이지만 그래서 미니멈 POA 베네핏이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POA가 430불이었는데 두 번째 POA가 176불로 바뀌면서 254불이라는 오버페이먼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처음에 POA 4월달에 산정받았을 때는 430불이었는데 두 번째 POA가 176불로 10월달에 다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첫 번째 클레임했던 POA와 지금 다시 바뀐 POA의 차이점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두 가지를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리면요. 처음 POA 클레임 할 때 430불이 나왔죠. 이거는 W2 인컴 기록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셀프 인플로이어로 신고했던 스케줄 C의 애뉴얼 넷 인컴으로 산정이 됐던 거예요. 2019년도 W2 인컴을 보고하면서 그 인컴이 부족했기 때문에 POA로 변경된 사례예요. 그래서 스케줄 C에 있는 넷 애뉴얼 인컴을 적용한 게 아니고 W2를 기준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POA로 적용되면서 최저 위클리 베네핏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176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 베네핏이 430불에서 176불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익이 254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버페이먼트가 254불 곱하기 총 지금까지 31주가 페이가 됐기 때문에 7,874불이라는 오버페이먼트 계산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W2 인컴이 누락된 게 있다면 어필을 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금액이 맞다면요.
오버페이먼트에 대한 거는 반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부당하게 받은 게 아니고 EDD의 계산법에 의해서 차액이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자를 내라고 그러면 그건 어필을 하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UI 클레임을 했는데요. 위클리 베네핏이 쥐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POA로 다시 신청을 해서 176불이 나왔단 말이에요. W2 기록은 있었지만 인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POA를 산정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왔는데 갑자기 100% 오버페이먼트 된 거 리턴하라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리뷰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처음 클레임 하실 때 버지니아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위클리 베네핏이 지로가 나오니까 본인이 살고 계시는 거주지인 메릴랜드에 클레임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버지니아에 다시 POA를 클레임을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의 거주지에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POA를 버지니아에 다시 클레임을 해야 되고요. 메릴랜드에는 100% 리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UI 기록 때문에 나중에 이게 연방정부에서 감사를 받을 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두세 달 이상 걸릴 수 있는 사례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최대한 어필을 해보세요. 그냥 오버페이먼트 이거 리턴하면 나중에 불이익만 받게 되니까요. UI든 POA든 우리가 실업이 됐을 때 클레임을 하지요. 현재의 연방법으로 W2 인컴이 단 1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소가 아니고요. 고용주가 페이롤 텍스 리포트를 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그 주정부에 클레임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에서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주도 또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